형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가 멈추기 일보 직전인 거 알지? 노조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8일 동안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어.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쉬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보름 넘게 반도체 라인을 통째로 세우겠다는 거지. 오늘은 내가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파업의 진짜 내막과 5월 21일 이후에 벌어질 시나리오를 아주 날것 그대로 파헤쳐줄게. 이거 모르면 형들 나중에 진짜 뒷북칠 수 있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성과급 액수 들었어? 영업이익의 15%를 달래. 이게 얼마인지 알아? 무려 45조 원이야. 반도체 부문 직원 한 명당 계산해보니까 5억 8천만 원이 나오더라고. 입이 떡 벌어지지. 작년에 7,40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7배를 더 내놓으라는 거야. 이거 듣고 회사가 돈 벌었으면 나눠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적당히 해야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근데 노조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까? 올해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300조 원대야. 작년에 적자 본해 만에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돈방석에 앉은 거지. 왜일까? AI 열풍 때문에 그래. 챗 GPT 같은 거 돌리려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인데 그 가격이 작년보다 10배 넘게 뛰었거든.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온 거야. 그러니까 노조 입장은 회사가 역대급으로 벌었으니까 우리 목도 역대급으로 줘라 라고 말하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속사정이 있어. 노조가 단순히 돈 더 줘라고 생떼 쓰는 게 아니야. 지금 삼성 내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거든. 이번 파업의 도화선이 된 게 뭔지 알아? 바로 불투명한 인사평가와 성과급 차등이야. 우리 일할 때 제일 열받는 게 뭐야? 나랑 쟤랑 비슷하게 일했는데 쟤는 기준도 모르는 평가로 수천만 원 더 받아가면 잠이 와? 지금 삼성 내부가 딱 그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불만이 폭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만 8천 명의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버린 거야. 문제는 노조 지도부의 행동. 지금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 중이잖아. 게다가 파업 참여 안 하는 직원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까지 보이면서 도덕적 명분에도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지. 하지만 사측 입장도 단호해. 이번 이익의 90% 이상이 신기술이 아니라 그냥 시장 가격이 올라서 번 운빨이라는 거야. HBM 같은 신기술 비중은 아직 10%도 안 되거든. 쉽게 말해서 너희가 잘해서 번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번 건데 이걸 다 나눠주면 미래 투자는 어떻게 하냐는 논리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야. 단순히 돈 더 달라는 싸움이면 적당히 중간에서 만나서 타협하면 되거든. 근데 이번엔 노조가 협정 근로 거부라는 그야말로 원자폭탄 스위치에 손을 올렸어. 형님들 이게 왜 무서운지 알아? 반도체 공장은 우리 집 형광등 끄듯이 스위치 내린다고 그냥 꺼지는 게 아니야. 1분 1초라도 전기가 끊기거나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초정밀 생태계거든. 공정 중간에 라인이 멈추는 순간 그 비싼 기계 안에 들어있던 수천 장의 웨이퍼, 반도체 판은 그 즉시 회생불능인 쓰레기가 돼버려. 이게 끝이 아니야. 한번 멈춘 라인을 다시 가동하려면 장비 안에 낀 미세한 먼지 하나하나 다 닦아내고 수만 개의 센서를 다시 세팅해야 해. 복구 비용만 수조 원이 깨질 수도 있는 작업이지. 그래서 법에서도 아무리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 인력은 남겨둬라 라고 정해놨는데 노조가 이번엔 그 인원까지 싹 다 빼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삼성이 30년 넘게 갖고 온 공장 그냥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릴게 라고 협박하는 꼴이지. 여기서 반전이 있어. 사측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거든. 노조가 사람으로 공장을 멈추겠다고 하니까 사측은 아예 사람 없는 공장으로 응수하기 시작했어. 형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주요 반도체 공장을 100% 무인화하겠다고 선언한 거 알아? 이번 파업은 사측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됐어. 사람이 리스크라면 사람이 필요 없는 AI와 로봇 시스템을 더 빨리 도입하겠다는 거지.
결국 이번 파업이 길어질수록 현장 직원들의 자리를 기계가 꿰차는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질 거야. 노조가 던진 부메랑이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를 겨누고 있는 셈이지. 문제는 사측이 이렇게 너희 없어도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겠다며 먼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당장 우리 같은 투자자와 국민들은 눈앞에 재난을 먼저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야. 만약 노조의 선언대로 라인이 정말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업계 분석으로는 파업 하루당 손실액이 1조 원이야. 일주일만 멈춰도 7조 원, 보름이면 15조 원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 돈이 아니야. 돈은 나중에 다시 벌면 되지만 한 번 금간 신뢰는 억만금을 줘도 못 사거든. 반도체 비즈니스는 말이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약속 하나로 돌아가는 판이야.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큰손들이 왜 삼성한테 물건을 맡기겠어? 삼성은 전쟁이 나도 납기 이름 맞춘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거든. 그런데 이번에 라인이 멈춘다? 그럼 걔들이 가만히 있겠어? 삼성 얘네 봐라. 지들끼리 싸우느라 내 물건을 못 만드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전화기 드는 거야. 어디로? 대만의 TSMC로. 반도체 시장은 한번 대체 공급선으로 갈아타면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게 철칙이야. 공정 한번 바꾸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 쉽게 말해 단골 식당 문 닫아서 옆집 갔는데 고기가 더 맛있고 친절해. 그럼 원래 가던 집 다시 갈 이유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대만 TSMC 회장은 아마 샴페인 터뜨리고 있을걸? 자기들이 기술 개발하느라 머리 싸매지 않아도 삼성이 알아서 제 발등 찍고 무너져 주니까 말이야. 우리가 안에서 성과금 6억이니 45조니 싸우는 동안 삼성의 30년 공든탑이 대만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꼴이야.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되겠어? 파란불이 들어오면 더 시퍼렇게 질릴 거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야? 아, 이 나라는 노조가 공장 세우면 답 없구나 하고 짐 싸서 나가는 순간 코스피 전체가 휘청이는 건 시간 문제지.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의 위기가 아니야.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에 파업이라는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거라고. 아직도 먼 나라 얘기 같아? 잘 들어봐. 삼성이 무너지면 삼성 직원들만 힘든 게 아니야. 삼성전자랑 엮인 협력사가 우리나라에만 1,700개가 넘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수십만 명이야. 평택이나 기흥 같은 공장 주변 상권? 말할 것도 없지. 식당, 편의점, 운수업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야. 이게 이번 파업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면 안 되는 이유야.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법원에서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문이 진행 중이야. 법원이 이 파업은 불법이다 라고 손을 들어주면 노조도 동력이 떨어지겠지만 반대로 정당하다고 하면 5월 21일부터 진짜 반도체 셧다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거야. 이제 남은 시간은 단 3주. 이 골든타임 안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흔들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파업 이후의 시나리오야. 만약 정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형들. 이제부터가 진짜 돈 되는 이야기이자 현실이야. 파업이 실제로 터졌을 때 우리 지갑에 어떤 핵폭탄이 떨어질지, 그리고 이 난장판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있어야 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줄게.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반도체 도미노 현상이야. 삼성이 멈추면 단순히 갤럭시 폰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야. 지금 전 세계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멈춘다는 소리거든. 공급이 줄어드니까 반도체 가격은 일시적으로 폭등하겠지. 그럼 삼성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내 물건값이 올라도 팔 물건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은 재고를 넉넉히 쌓아둔 경쟁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하루 손실 1조 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세금, 우리 연금 다 들어간 이 기업이 하루에 1조씩 허공에 날린다고 생각해봐.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야. 두 번째는 협력사 잔혹사야. 아까 내가 1,700개 협력사 이야기했지. 이 회사들 대부분이 삼성 결제대금 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대출이자 갚거든. 근데 삼성이 멈춰서 납품이 중단되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한 달만 버텨도 기적이야. 형님들 주변에 반도체 부품 깎고 세정하고 운반하는 동생들 친구들 있지.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게 한 번 무너진 생태계는 다시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려. 삼성이 다시 돌기 시작해도 부품줄 회사가 망해 있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야. 쉽게 말해 외국인들이 에이, 한국 시장은 노사 갈등 때문에 못 믿겠네 하고 돈을 빼는 거지. 오늘만 해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나 팔아치우는지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 지금 삼성은 불확실성이라는 독약을 마신 상태야.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는 삼성전자에서 이들이 이탈한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 시장에 대한 신용 등급이 깎이는 것과 같거든. 특히 지금은 AI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 자본이 올인하고 있는 시기잖아. 이런 골든타임에 노사 갈등으로 생산 차질 리스크가 부각되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삼성 비중을 줄이고 그 자금을 고스란히 경쟁사로 옮길 수밖에 없어. 자본의 이동은 곧 산업의 주도권 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해결책은 없을까? 내가 제안하는 건 딱 세 가지야. 첫째, 성과급 체계의 디지털화와 산정 방식의 전면 공개가 시급해. 지금 노조가 분노하는 핵심은 단순히 수령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보상 결정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불신에 있거든. 사측은 영업이익에서 미래 경쟁력을 위한 R&D 비용과 설비 투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가처분이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과급 재원이 어떤 산술 공식에 의해 도출되는지 유리창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 EVA 경제적 부가가치나 영업이익 대비 보상 비율 같은 객관적 지표를 데이터화해서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근거 없는 억지 요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사측 역시 정당한 명분을 가질 수 있어. 둘째, HBM 초격차를 통한 기술적 우위 증명이 선행되어야 해. 지금 노조가 45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삼성의 실적이 시장 상황 덕분에 반등했다는 자신감 때문이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은 예전만 못해.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주도권을 내준 채 추격하는 입장이라는 걸 뼈아프게 인정해야 해. 노조 역시 회사가 기술적 변곡점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사측은 압도적인 기술 혁신으로 벌어서 줄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입증해야 해.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보상 싸움은 결국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거든. 셋째, 정부와 사법부의 적극적인 법적 가이드라인 확립이야. 이건 단순한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기관 산업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거든. 정부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파업이 발생했을 때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치명적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 조정 절차를 검토해야 해. 특히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설비 파손을 막기 위한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시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해. 동시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중재 테이블을 상설화해 파국을 막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해. 형들,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 많이 했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야. 5월 21일, 그날이 오기 전에 제발 극적인 타협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랄 뿐이야. 삼성이 살아야 우리 주식도 살고 우리 경제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 오늘 내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야. 내용이 좀 팍팍했어도 현실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는 법이니까. 자, 이제 형들 의견을 듣고 싶어. 삼성이 이번 위기를 넘기고 다시 초인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파업이 몰락의 신호탄이 될까? 댓글로 형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줘.
그리고 이런 돈 되는 경제 소식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지?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고 형님들의 응원이 내가 밤새워 차트 분석하고 숫자 들여다보는 큰 힘이 돼. 다음에 더 화끈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올게.